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범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기 직전의 행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범죄 이후 고유정과 직접 대면했던 목격자의 목소리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아들에 대한 무서운 집착 심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네. 이 남편을 살해한 다음에 고유정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네. 약 35시간에 걸친 행적을 채널A 취재진이 확인했죠. 맞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뒤 완도행 여객선을 타기까지의 그 고유정의 행적을 이제까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고유정은 완도행 여객선을 타기 전에 제주의 한 호텔에 머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때 고유정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텔 주인은 고유정이 구토를 여러 차례 했었다라고 진술했는데요. 몸 상태가 워낙 나빠 보여서 이불을 좀 더 갖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괜찮다면서 모텔 주인의 도움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텔 주인이 봤을 때 고유정의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수차례 구토까지 했다. 치밀한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긴 직후의 모습이라고는 또 생각되지 않는데 아직까지 이 제주도를 빠져나가는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시신유기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해서 그랬던 걸까요? 근데 사실은 그 펜션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가 사실은 되게 잔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형태의 공황 상태,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힘든 상태가 바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토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심리적인 부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태가 사실은 사실 뭐 이전에는 경험을 못한 상황을 다시 재생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두 가지가 다 겹쳐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유정이 저런 반응을 보이게 했던 요인이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저 때가 그러니까 무인 펜션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어쩌면 남편 시신의 일부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직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고유정이 제주도에서 범행 중에 마지막 행위가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걸치고 있던 이 스카프의 냄새를 맡는 것까지가 제주도에서 이 사람의 범행 중에 마지막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나고 나온 다음에 아마 이제 뭐 심리적인 충격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요 며칠간 그 모든 신경을 뭐 살인 및 사체 훼손에 집중하고 쏟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어떤 그 몰려드는 탈진 상태. 네. 사실 사람이 탈진 상태가 오면 구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도 해봅니다. 모텔에서 하루를 보낸 뒤에 본격적인 시신 유기라든지 아니면 범행 흔적 감추기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 물론 이제 쓰레기 소각장에서 종량제 봉투 4개를 버리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을 모텔에서 묵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다음날 이제 완도 여객선에 저녁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범행 은폐를 위해서 한숨 돌렸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도의 여객선에 오른 다음에는 다시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 7분에 걸쳐서 시신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유기하는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죠. 제주도를 벗어나기 전에 행적을 짚어봤고요. 여전히 의문에 쌓여있는 부분이 고유정의 범행 동기인데요. 저희 채널A 취재진이 확보했던 고유정에 대한 이혼 소장을 보면 이 고유정이 무척 집착했던 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죠. 네. 이 출산 직후에 이제 고유정은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찾아왔겠죠. 친척들이 이제 아이가 귀엽다며 아이를 볼을 뭐 이렇게 만지자 이 고유정이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내면서 거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이 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에는 무척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이의 얼굴을 만지는 행위는 뭐 병균 감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상으로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요. 뭐 그런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예뻐해주는 가족들에게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혼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상대 배우자의 행실을 탓하는 내용으로 뭐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이 고유정이 보여줬던 모습, 외부로 비춰졌던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유족 측의 주장 들어보시죠. 눈에 핸드폰을
맞은 거죠. 당시에 안경을 쓰고 있어서 사실 정말 잘못했으면 실명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아니 저희 몰랐어요. 그거를 이혼 소송한다고 저는 아예 감추질 않은 거죠. 근데 나중에 얼굴이 벗겨지니까 와, 그 여자 본성 다 드러나더라고요. 함부로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고유정의 이런 모습이 이 출산 직후만에 한정된,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예, 예. 이런 때가 아니라 이혼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단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출산 직후에 급격히 찾아오는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성이 발현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는 합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더만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이해한다고 치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 보니까요.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 피해자, 특히 남편에 대해서 아주 거친 그 폭언과 폭행을 거듭하고 일삼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혼 그 관련돼서 이제 아이 보여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절대 보여주지 않고 법원에도 뭐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아이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주는 법정에서도 그 결정이 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그 이 남편한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했던 건 사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예. 모든 엄마에게 뭐 아이는 세상 뭐 그 누구보다 중요한 애착의 대상이긴 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애착인지 집착인지 이게 중요할 텐데 고유정은 뭐 현 남편의 성으로 아이의 성을 바꾸면서 전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고요. 전 남편을 살해한 범행 날짜 역시 2년여 만에 남편이 아이를 처음 만나는 날로 정한 걸 보면 아이에 대한 결벽이랄까요? 집착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 남편 살해의 동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네, 뭐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프로파일들이 보는 입장에서 유전적 근친도 간마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 고유정이 사이코패스라는 뜻은 아닌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유전적 근친도에 따라서 이 서열이 정해집니다. 자기 자식은 유전적 근친도가 50%죠. 남편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서열을 매겨서 공격성이 정해지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 고유정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잔혹한 살인범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나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먼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냈다. 재밌는 분석이네요. 강신업 변호사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컸다면 아이에 대한 어떤 보호랄까 이런 부분도 극진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런 역할은 소홀히 했다. 이게 전 남편 쪽 가지고 주장이잖아요. 예. 아이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만약에 그렇게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가정 일을 잘해야 되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 안에 음식물을 그대로 놔두고 버리지 않는다든지 가사 일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이에 대한 집착과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고유정이가 정말로 아이를 사랑했는지 이런 것도 좀 믿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동생 말에 따르면 이혼을 할 때도 보면은 자기 물건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해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싹 가져가고 돈이 들 만한 물건은 집안에는 온통 쓰레기만 남겨놨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자기를 대하는 것과 남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혼을 하면 당연히 재산을 분할하니까 살림살이도 나눠 가지는 게 정상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값비싼 물건만 쏙쏙 골라가지고 챙겨간 심리 이건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죠. 우리가 뭐 에고센트릭이라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나르시시즘이 대단히 그 공격성을 높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중한데 내가 아닌 형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부분인 게 그러니까 그것만 쏙쏙 가지고 다른 건 그냥 버려버립니다. 마치 남편을 버린 듯이 비슷하게 행동하는 부분인 거죠. 고유정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요. 예. 이 경찰이 고유정에 대한 현장 검증을 안 하기로 판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력 사건 수사를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살인 사건의 경우 현장 검증이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장 검증은 임의 수사입니다. 강제 수사도 아니고 형사소송법 215조의 근거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건데요. 실황조사 형태라고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고 아무래도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주변 여건하고 이 부합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추궁의 단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 현장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는요. 지금 그 이제 고유정 같은 케이스가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전 남편이 본인을 성폭행하려고 덤비는데 본인은 거의 정당방위 수준으로 공격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 거짓말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현장 검증은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강력 사건의 현장 검증은 경찰이 또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이 검찰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이 수사를 진행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검찰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현장 검증은 전략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 이 문제가 저는 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판단할 때 아주 그 현장 검증을 안 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이런 그 표현을 경찰이 썼어요. 수사팀이 내부망에 내부망에 물론 썼죠. 네. 예, 경찰 내부망에 썼지만 그게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고유정의 인권 챙기게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디 뭐 거기다 대고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왜 그 사족을 붙여서 그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로부터 이 비난을 받는지 저는 정말 저도 이거 뭐 전직 수사관이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사 필요라는 측면에 보면은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은 낮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국 이런 매끄럽지 않은 해명 때문에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다민 기자,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담당 경찰관을 징계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촉구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다면서요? 네, 경찰관의 징계와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이제 올라온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고유정의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의 모습 외에 이제 주변 CCTV조차 이제 유가족이 찾아줬고 또 범행 당시 시신을 유추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 유기 장면에 담긴 CCTV는 유가족에게 밝히지 않은 경찰의 부실하고 미흡한 행동을 지적하는 이제 청원글이 올라온 건데요. 아마 이 담당 경찰서의 부실한 수사에 대한 공분이 집약된 청원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고유정의 범행에 사람들이 몸서리를 치고 비난을 하는 건 이 고유정의 범행 속에서 한때 사랑하고 가정까지 꾸렸던 배우자에게 보일 수 있는 잔혹함과 비정함의 끝을 봤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나흘 남은 구속기간 안에 수사기관이 남은 의혹과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